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중에 사회복지 법제론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20회 시험 봤던 사회복지 법제론에서 의외로 많은 응시생들이 어려웠다 라고 피드백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기출문제를 살펴봤더니요, 어렵다라기보다는요,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정말 약간 구석에 있던 그러한 지문들이 시험에 지문으로 활용되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보지 않았던 지문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반면에 한편은 우리가 그래도 기초적으로 반드시 이건 꼭 암기하셔야 돼요 라고 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공부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 점수 이상을 맞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사회복지사 1급 법제론 기출문제 풀이 전체를 풀이하면 시간이 좀 되니까 앞부분 51번부터 63번까지 본 영상에 담고요. 64번부터 75번까지는 다음 영상으로 쪼개서 촬영하고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번입니다. 현행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는데, 기본권, 헌법에는요, 기본권이 헌법 제10조부터 36조까지 다양하게 기본권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적 기본권은요, 헌법 제31조에서부터 36조까지를 우리는 사회적 기본권, 복지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셔서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회권, 헌법 제31조부터 36조를 미리 메모를 해뒀는데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이고 32조는 근로의 권리입니다. 33조는요, 근로 향상이라 그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에 관한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34조는요, 우리가 다시 별도로 34조는 또 1항부터 6항까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34조 제1항은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이고, 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에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고요. 3항은 국가는 누구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4항은 국가는 누구에 대해서, 노인과 청소년에 대해서, 5항은 누구? 신체 장애자에 대한 법률로서 여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체 장애자에 대한 건데 헌법에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장애자는 뭐예요? 신체 장애자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활 여력이 없는 사람, 이러한 전제가 있으면서 또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6은 재해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4조는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2조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3항은 여성에 대한 책임, 4항은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책임, 5항은 신체장애자에 대한 법률로서 정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6항은 재해에 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5조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 그리고 모성보호와 보건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조부터 36조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나마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어지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대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거는 뭐예요? 근로의 권리죠. 32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자의 복지와 권익은 34조 중에서 여자 나와 있죠. 그래서 34조 제3항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34조에 관한 얘기고요. 국가는 모든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한다 그랬는데, 단결권, 단체 교섭권, 행동권은 33조입니다. 33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근로자는 상관이 없는데요. 공무원이 단체 교섭, 단체 행동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관공서에 갔는데 우리의 일을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파업을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정말 생활에 필요한 그런 어떤 필수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파업을 해버리면 우리가 민원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의 경우에만 단서가 있어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공무원인 경우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 이것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공무원 중에서 법률이 정한 자에 한해서만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이라는 것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는 거예요. 공무원은 모든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라는 단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해야 된다. 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있죠. 31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36조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에 대해 있죠. 36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헌법 제31조에서부터 36조까지는 우리가 기본권적,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반드시 암기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특히 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다시 1항, 여기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예요. 그 다음에 1항부터 6항까지 이 순서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이쪽에서 시험에 나오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에 법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는데 여기에서 법원은 우리가 출석하는 법원에 출석하시오라는 그 법원이 아니라 법의 존재 양식을 얘기합니다. 존재 양식. 법의 존재 양식에는요.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이루어진 법과 문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문법인데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성문법, 우리나라의 법의 존재 양식은 성문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성문법의 위계를 보면 헌법이 가장 높죠.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이 있죠. 법률 밑에 뭐가 있어요?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명령이라 그럽니다. 명령. 그리고 법률과 명령을 합쳐서 이거를 법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명칭이 전부 다 유사하지만 전부 다른 거죠. 그리고 자취법규로서 뭐가 있죠?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이 조례와 규칙은 뭐예요? 자취법규로서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국제조약과 국제법규도 우리나라에서 성문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법원에 해당하는 것 성문법이고 법원에 해당되는 것 이것을 전부 다 찾으시면 됩니다. 대통령령이 여기에서 말하는 시행령이 대통령령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시행규칙은 뭐예요? 장관령이죠. 장관령. 각 부장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령이라고도 합니다. 부령. 각 부장관이기 때문에 부령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령 가능합니다. 조례규칙은 자치법규로서 조례규칙도 우리나라의 성문법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국제법규, 국제조약이나 국제법규도 성문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 여러분들 잘 찾아주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53번 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그랬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법제론에서는 자주 출제되어집니다. 즉 법률의 제정 연도를 물어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법제론에서는 제정 연도를 물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이라든지 지역사회복지, 지사복이나 이러한 곳에서는 재정연도가 아니라 시행연도를 물어봅니다. 차이 아시겠어요? 법은 언제 만들어졌냐? 생일이 중요한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연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어떠한 법을 암기하더라도 재정연도와 시행연도를 구분해서 암기할 필요가 있고요. 사회보장기본법 언제 만들어졌느냐? 19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국민건강보험은 언제 만들어져요? 1999년에 만들어집니다. 고용보험은 1993년에 만들어지죠. 영유아보육법 기억하세요. 자주 나오는 법이에요. 1991년에 만들어져서 영유아보육법이 만들어지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의 기회가 좀 더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노인복지법 전두환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면서 대거 사회서비스법이 만들어지죠. 언제요? 1981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재정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 누구죠? 노인복지법 1981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재정연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자, 54번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한 사항이다. 관로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에서 사회보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뭐가 있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로 나뉘어집니다. 이때 사회보험은요, 국가가 책임집니다. 국가만 책임집니다. 보통 많이 들어가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회보험은 국가만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사회보험은 누가 담당하죠? 공단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공단 성격의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어지는데 이건 국가가 주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보험은 국가만 책임을 집니다. 반면에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누구예요?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공공부조 어때요? 국가에서도 책임지지만 우리 읍면동사무소에 가서도 공공부조에 관한 민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하죠. 사회서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문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회보험은 국가만 책임진다.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진다라는 것 시험에 자주 언급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요. 시험에 자주 언급되지 않았던 문제는 없어요. 자, 사회보험은 누가 책임진다?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되어지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누구예요? 국가와 플러스 지자체. 그래서 처음에 국가를 찾고요. 두 번째는 국가와 지자체 이렇게 찾으시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암기하셔야 돼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이 어디에 있냐면 5조에 있어요. 5조에. 여러분들이 사회보장기본법 5조를 찾아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조를 읽어봤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증진할 책임을 가진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아까 헌법 제34조에서도 관련 내용들이 있었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면 좋은 거죠. 맞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맞아요.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매년 그랬는데 여러분들 재정 추계는 경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재정 추계를 매년 하진 않아요. 재정 추계는 경년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3번 잘못됐고요. 반면 재정 지원은 매년 해야 되겠죠. 재정 추계는 경년으로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한다. 재원 조달은 매년이지만 재정 추계는 경년으로 실시한다라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까 우리가 36주에서도 가정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도요,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위원회로 포함되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는데, 이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위원회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일단 위원장이 누구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3명이 있고요, 법에 보면. 그리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위원으로 포함되어져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르는 것, 아니면 아닌 것,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모두 암기하셔야 돼요. 사회보장위원회는 봅시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 기억하시고요. 부위원장은 3인으로 구성됩니다. 부위원장 3인은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포함되어져야 하는 4명이 있는데, 행안부, 노동부, 여가부, 국토부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암기하느냐? 일단 사회보장위원회는 다양한 사회보장의 영역을 다 담겠죠. 교육도 필요하고 노동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 개의 부서를 아우르는 사업은 대부분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거는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내가 건강보험 정책위원회 이렇게 하면 이건 건강에 대한 거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할 필요가 없어.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면 돼요. 그러나 국무총리는 다양한 영역을 함께 돌볼 필요가 있을 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위원장은 뭐냐? 교복을 기재합니다. 자, 국무총리가 교복을 기재해요.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교복을 기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행 가면 자처. 어느 나라로 여행 갈까요? 노동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노동국으로. 자, 노동부, 국토부, 여가부, 행안부, 노동국으로 여행을 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교복을 기재하고 노동국으로 여행을 간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뭐예요? 국무총리와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행안부, 노동부, 여가부, 국토부를 우리가 한꺼번에 암기할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해요? 적어봅시다. 우리가 어때요? 국무총리와 그 다음에 교복을 기재한다 그랬죠. 교복을 기재한다 그랬어요. 교육부, 복지부, 기재부. 그 다음에 어때요? 노동국으로 여행을 간다 그랬죠. 노동부, 국토부, 여가부, 행안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행정안전부, 행안부 있어요. 고용노동부 있죠. 기획재정부, 기재부 있죠. 국토교통부 있죠. 그러면 보기에서는 전부 다 사회보장위원회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로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면서 교복을 기재하고 노동국으로 여행을 간다. 암기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아니, 개별적으로 나는 암기가 돼요. 교수님 그게 너무 싫어요. 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암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다. 자, 57번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14년에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 이후에 2014년 12월에 제정이 되어지고요. 2015년부터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장기관의 장은 여러분들이 보장기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보장기관은 이퀄 국가 앤드 지자체예요.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보장기관은 무조건 국가와 지자체예요. 보장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을 얘기하는 건데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자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느냐? 아니에요. 분기마다입니다. 분기마다. 1년마다 아니에요. 분기마다. 이렇게 뭔가 특별한 경우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뭐는 지원 대상에 대한 발굴조사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정답은 1번입니다. 보장기관,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위원회, 그죠? 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맞습니다.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장기관에 알려야 된다. 보장기관은 어디죠? 국가와 지자체에 알려야 한다. 누구든지 알려야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맞습니다. 의의신청, 우리 사회보장급여에 관련된 의의신청은요. 며칠? 90일입니다. 기억하세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운영자는 위기가구의 발굴 지원 업무를 수행을 위해서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지원 대상자 발굴에 관한 조사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8번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사회보장급여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은 2015년에 시행되면서 최근에 시험이 적어도 매해 2문제 이상 출제되어지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는 영역이고요. 사회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회보험이라든지 공공부조라든지 사회 서비스를 우리가 사회보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보험을 받기 위한, 공공부조를 받기 위한, 사회 서비스를 받기 위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우리가 사회 서비스 하려고 그러면 인적사항이나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확인해야 되겠죠. 오, 맞아요. 확인해야 돼요.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공공부조 하려고 그러면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에 관한 내용 알아야 공공부조 대상자 유무를 우리가 판정하겠죠. 맞네요.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사항.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에 관한 사항을 알아야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죠. 사회보험 공공부조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인정. 뭔가 선정하기 위해서 보장기관, 국가와 지자체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 당연히 그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이용이라는 것은 하나로 보시면 안 돼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전부 다 사회보장급여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회복지사업법 하면 이게 내용 답 찾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언제 제정됐느냐 이런 것들도 이러한 공부할 때 하나하나씩 암기해 나가시면 좋죠.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자,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여러분들요, 어떠한 내용이든지요, 거짓과 그 밖에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취소해요. 거짓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거짓으로 시설 인허가를 받거나 이 거짓으로 시작한 거는 무조건 취소입니다. 무조건 취소.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격을, 이 사회복지사의 자격은 누가 주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죠.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뭐 도지사가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어쨌든 맞는 거고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다. 법인은 시도의 허가사항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자는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참고로 시설은 어때요? 시설은 시군구의 신고사항입니다. 이것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시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요, 가장 나쁘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 사회복지사도 거짓으로 하면 무조건 취소해야 된다 그랬죠. 사회복지법인도 거짓 또는 그 밖에 이렇게 나오면 거짓 또는 그 밖에는 무조건 취소해요. 그리고 또 하나 취소 사유가 있어. 강행사항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은 두 가지, 거짓 또는 그 밖에 또는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았을 때는 강행 조건이에요. 무조건 취소해야 됩니다. 무조건 취소해요. 그런데 여기는 시정명령 아니에요. 시정 아니에요.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은 것은 가장 나쁜 행위에 해당합니다. 왜? 내가 이 법인, 시도지사가 법인을 허가해 줄 때는요, 이 법인이 기본재산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는다? 이거랑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 또는 그 밖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내용으로 사회복지법인을 허가받은 경우는 반드시 무조건 취소해야 됩니다. 시정명령이 아니라.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법인 쉽죠? 사회복지법인의 취소,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거짓 그 밖에 또는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않았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한다. 자, 이거 사회복지 서비스의 의의죠. 사회복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본 재산은요, 강행 조건으로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자, 사회복지시설은 뭐라 그랬어요? 시군구 사항입니다. 시군구의 신고사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일단 틀렸죠. 왜? 보건복지부의 신고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은 시군구죠. 시군구의 신고예요. 그런데 이 지문은 또 틀렸어요. 지방자치단체는 할 수 있다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누구에게 신고하고 이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입니다. 그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할 때에는 시군구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그 외의 자는 시군구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예요. 그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려고 할 때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도 틀렸고 뒤도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것 했으니까 얘는 틀렸고요.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법인의 대표가 시설에 가서 안전점검하는 거 봤어요? 안 하죠. 시설의 안전점검은 누가 해요? 시설의 장이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대표가 아니라 시설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안전점검, 시설의 안전점검은 누가? 시설의 장이 한다. 도지사 아니에요. 여기 도지사 나왔었어요? 아니에요. 시설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당연히 내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면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 내가 채용하죠. 맞습니다. 너무 쉬운 지문이 정답이 되네요. 4번. 시설의 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이에요. 심의기관. 이거는 심의기관이지 뭐가 아니에요?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의결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고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관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사회는 의결기관이고 운영위원회는 심의, 논의만 할 수 있는 논의기관, 심의기관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에 가입 또는 두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보조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좋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여러 사회복지 시설들이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에는 화재라든지 그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복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 전부를 보조해야 된다 그랬는데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예요. 이것을 보조금을 받는 시설들이야 당연히 보조금 안에 이러한 보험료도 포함이 되겠지만 보조금을 100%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 시설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때요? 별도로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로 바꾸셔야 됩니다. 전부를 보조해야 한다? 아니요,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3번 되겠습니다. 61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 자,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다. 아니죠. 이사. 자, 시설의 장과 직원이 있는데 장은 이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는 안 돼? 감사는 안 됩니다. 직원은 이사가 될 수 없어요. 뭐도 안 돼요. 감사도 안 돼요. 그래서 장은 이사는 될 수 있어요. 직원은 이사도 안 되고 감사도 안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과 직원 모두 이사를 겸할 수 있다. 아니, 장은 이사를 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장은 이사를 겸할 수가 있어요. 장과 이사는 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설의 장은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직원은 이사도 될 수 없을 뿐더러 감사도 될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어요.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임원의 결격 사유는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012년부터 내용이 바뀌었죠. 2011년에 영화 도가니가 상영되면서 시설의 폐쇄라든지 폐쇄성 운영이라든지 이게 문제가 돼서 2012년부터 이사의 인원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립니다. 5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라고. 그래서 7명과 현행은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안건, 표결수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 당연히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어때요? 국가와 지자체에 기속됩니다.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속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당연한 지문이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62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예시이다. 보장기관, 보장시설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는데 여러분들 보장기관은 뭐라 그랬어요? 보장기관은 국가와 앤드 지자체라 그랬죠. 보장시설은 뭐라 그랬어요? 사회복지시설이라 그랬죠. 사회복지시설.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장애인복지법 58조 제1호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이거 사회복지시설이죠. 그러니 이거는 보장시설이에요. 사회복지사법 제2조 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 요양시설.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거니까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이죠. 기업과 니은, 대전광역시장. 이거는 국가지자체죠. 전라남도 도지사 국가지자체죠. 인천광역시 교육감. 이거는 뭐예요? 보장기관이죠. 기관. 국가와 지자체에 하나. 기업과 니은은 뭐예요? 보장시설이죠. 이렇게 나눈 다음에 순서가 뭐죠? 보장기관이 먼저 나와야 돼. 보장기관. 그러니까 앞쪽에는 디귿, 리을, 미음이 나와야 돼. 기억 아니고 니은 아니야. 요 중에 하나예요. 3, 4, 5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뒤에는 보장시설이기 때문에 기억, 니은이 나와야 돼요. 기억 맞고요. 얘는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3번입니다.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의료급여의 내용 여러분들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인데 딱 봤을 때 뭐예요?
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는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개별적인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개별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여러분들 의료급여의 내용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진찰 및 검사. 우리 병원에 가서 진찰 검사 당연히 의료급여죠. 의료급여는 병원에 가서 우리가 받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약제, 치료제의 지급. 병원에 가면 약제라든지 치료제의 지급 받잖아요. 처치, 수술, 그 밖에 치료 받잖아요. 그죠? 예방과 재활 받잖아요. 병원에 가서. 입원하죠. 간호와 이송까지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찰 받죠. 병원에 가서. 예방과 재활 하죠. 입원하죠. 간호 받죠. 병원에 가서 전부 다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아닌 것은 몇 번이다? 5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우리가 2023년 제20일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제20회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기출문제 앞부분을 풀어봤는데 어때요? 우리가 강조했던 자주 나왔던 범위에서 크게 이탈하진 않습니다. 앞부분은요. 우리가 자주 언급했던 시험에 꼭 나와라고 얘기했던 부분 위주로 시험에 출제되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고 나가셨어야 되는 그러한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부분 강조했던 이론과 같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강조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뒷부분 영상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법제론 20회 기출문제 앞부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